신라 서라벌. 봄날. 달빛이 떨어지는 어느 여인의 집 앞이었어요. 한 청년이 흰말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온 건 그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이 길이 하도 익숙해서요. 청년이 한참 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칼을 뽑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기 첫사랑을 끊어내기 위해 자기 말에 목을 벤 이야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이 김유신이에요.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게 될 그 사람. 기원 후 595년쯤 태어났어요. 김유신. 가야 왕실의 후손이었어요.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이 왕이 가야를 신라에 항복시키고 그 혈통이 신라 왕실에 흡수됐어요. 그래서 김유신은 가야 혈통이지만 신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머니 만명부인은 신라 왕실 혈통, 아버지 김서연은 가야 왕족. 둘 다 지체 높은 집안이에요. 어려서부터 화랑이 됐어요. 신라의 귀공자 무사 집단. 15살 무렵엔 서라벌에서 가장 잘나가는 젊은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어요. 무예도 뛰어났어요. 학문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뜻을 품고 있었어요. 삼국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꿈. 근데 이 사람도 사람이었어요. 15, 16, 17살.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였거든요. 친구 화랑들이랑 어울렸어요. 술 마시고 사냥하고 춤추고. 그러다가 한 곳을 알게 됐어요. 서라벌에서 유명한 기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재주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천관녀. 하늘의 벼슬아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여인을 기리는 절 이름이 천관사였고 거기서 이름이 역추정된 거예요. 아무튼 이 여인이 가야금을 탔고 노래를 했어요. 김유신이 그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유신이 처음 천관녀한테 말을 걸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들 떠들고 웃는데 유신은 가만히 앉아서 천관녀가 검은고를 조율하는 걸 지켜봤대요. 그러다가 물었어요. 이 곡 이름이 무엇이오? 천관녀가 고개를 들어 유신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긴 이야기가 있는 곡이에요. 들으시겠어요? 그게 두 사람의 첫 대화였습니다. 천관녀는 기녀였지만 교양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시를 알았고 검은고를 탔고 춤을 췄고 말을 잘했어요. 처음엔 유신도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근데 자꾸 가게 됐습니다. 자기 또래 사내들이 하는 거친 얘기 말고 천관녀랑 있으면 조용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달이 뜨면 마루에 앉아 검은고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이 불면 함께 시를 읊었어요. 밤이 깊으면 서로 말없이 달을 바라봤고 새벽이 오면 천관녀가 유신의 옷자락을 매만져 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 계절, 두 계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유신이 천관녀한테 마음을 줬어요. 천관녀도 유신한테 마음을 줬습니다. 세상이 따라주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두 사람 다 알았지만 봄은 봄이라서요. 꽃이 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만명부인이 아들의 일탈을 알아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아들이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옷에 낯선 향내가 묻어 있었어요. 술 냄새도 나고 하루는 아들을 앉혀놓고 물었어요. 요즘 어디를 그렇게 다니느냐. 유신이 얼버무렸어요. 만명부인이 다 알고 있었어요. 화랑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김유신이 어떤 기녀한테 푹 빠져있다. 그 밤 어머니가 유신을 불러 앉혔어요. 내가 왜 너를 이렇게 키웠는지 아느냐. 나라를 하나로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는 울었어요. 만명 부인이 우는 모습을 유씨는 처음 봤대요. 기방을 드나들며 평생을 허비할 사람이라면 차라리 내 손으로 끊어내리라. 네가 어미를 위해 한 가지만 약속해라.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유신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유씨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이 기방 얘기를 꺼내면 자리를 피했고요. 청관녀 생각이 나도 억눌렀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화랑들이랑 술을 마시게 됐어요. 이 자리엔 여자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끼리만. 다들 그냥 편하게 마셨어요. 유신도 같이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다섯 잔 많이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유신을 말 위에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말아, 집에 데려다 주어라. 유신이 말 위에서 졸았어요. 말은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를 갔을까? 유신이 눈을 떴어요. 달빛이 얼굴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말이 멈춰 있었어요. 어떤 집 앞이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어요. 기방이었어요. 청관녀의 집. 안에서 검은고 소리가 조그맣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청관녀가 혼자 있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유신이 얼어붙었어요. 몇 달을 참아왔는데, 어머니한테 약속도 했는데, 그런데 말이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말이 길을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유신이 너무 자주 와서 말이 기방 가는 길을 제일 잘 외우고 있었어요. 술 취한 주인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게 평소 가장 자주 가던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순간 기방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청관녀가 나왔어요. 말발굽 소리를 들었거든요. 익숙한 소리였어요. 김유신이 오면 늘 듣던 말발굽 소리. 몇 달을 기다렸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청관녀가 웃었대요. 환하게. 공자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말 옆에 서서 유신을 올려다봤어요. 유신이 청관녀를 봤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났어요. 자기가 한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이 여인도 생각났어요. 자기가 몇 달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 유신이 말에서 내렸어요. 청관녀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았습니다. 청관녀가 놀랐어요. 공자님? 유신이 말에게로 돌아섰어요.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말한테요. 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인이 왜 칼을 뽑았는지 모르니까요. 유신이 칼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말이 쓰러졌어요. 청관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공자님, 어떻게 이런 일을? 유신은 말하지 않았어요. 칼을 치우고 안장과 고삐도 그 자리에 풀어놨어요. 그러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청관녀가 울면서 유신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공자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유신이 청관녀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유신의 눈에서도. 그대 잘못이 아니오. 내 잘못이오. 말조차도 이 길을 외우게 만든 내 잘못이오. 이 길을 끊어내야겠소. 말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오. 유신이 옷자락을 빼냈어요. 걸어서 떠났습니다. 달빛 아래 자기 그림자를 끌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청관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죽은 말 옆에. 그날 밤 기방 앞에 달이 유난히 밝았대요.
유신은 그 뒤로 기방에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군사훈련에 매달렸어요. 학문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나라의 큰 장수가 됐습니다. 삼국을 통일하는 그 길 위로 걸어갔어요. 청관녀는요? 기록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청관녀가 그 뒤로 출가해 여승이 됐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요.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청관녀의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완전히 잊혀지진 않았어요. 유신이 잊지 않았거든요.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한 뒤 명예와 지위를 모두 가진 대장군이 됐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길을 메웠습니다. 신라 최고의 영웅, 태종무열한 김춘추의 사위, 모든 걸 가진 사람. 어느 해 유신이 서라벌에 절을 하나 지었어요. 바로 천관녀가 살던 집자리예요. 절 이름을 천관사라고 했어요. 하늘의 벼슬아치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기녀였던 한 여인을 하늘의 벼슬아치로 격상시킨 거예요. 유신은 아무 설명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서라벌 사람들은 다 알았대요. 이 절이 누구를 위한 절인지. 자기 말에 목을 베었던 그 청년이 이제 대장군이 되어서 그 여인을 기리는 절을 세우고 있다는 걸. 왜 천관사를 지었을까요? 유신은 이미 삼국통일의 영웅이었어요.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가 됐고요. 세속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왜 굳이 기녀였던 여인을 위해 절을 지었을까요? 평생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자기 옷자락을 잡고 울던 그 여자. 그리고 자기가 죽인 말. 영웅이 된다고 해서 첫사랑의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유신은 평생 그 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을 지은 거예요. 세상이 기녀라고 부르던 여인에게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를 갖춘 거예요. 유신은 나중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지수씨, 신라 김춘추의 딸이에요.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될 김춘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아이들도 여럿 두었어요. 아들 김원술이 유명해요. 나중에 또 다른 장수가 됐습니다. 유신의 집안은 이렇게 신라의 최정점에 자리 잡았어요. 근데 기록이 한 가지 흥미로워요. 유신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삼국사기는 유신의 전투와 업적만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여자 얘기가 나오는 게 청관녀 이야기예요. 그것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끊어낸 이야기. 유신한테 가장 아팠던 여자 이야기만 기록에 남은 거예요. 만명부인이 유신한테 왜 그렇게 엄했는지 이유를 생각해봐요. 만명부인은 신라 왕실 혈통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김서현이 가야 출신이었죠.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기준으로 혈통이 낮은 결혼이었어요. 만명부인은 남편 집안 때문에 친정에서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 만명부인한테 아들 유신은 자기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혈통의 사내와 결혼했지만 내 아들은 신라 최고의 장수가 될 것이다. 그게 만명부인이 유신을 키운 방식이었어요. 유신이 기방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명부인은 아들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자기 평생의 꿈을 잃는 거였어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유신도 그걸 알았어요. 유신한테는 큰 맹세가 3번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17살에 단석산에 들어가서 삼국을 통일하게 해달라고 맹세했어요. 두 번째, 천관녀 집 앞에서 말을 베었을 때 첫사랑을 끊는 맹세. 세 번째, 나중에 전쟁터에서 물을 마시려 했을 때 군사들이 먼저 마시기 전엔 안 마시겠다는 맹세. 이 3번의 맹세가 유신을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3번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끊어내는 맹세예요. 통일을 위해 평범한 삶을 끊고, 사랑을 위해 나를 끊고, 부하와 같이 있기 위해 자기 편의를 끊고, 이런 맹세를 하나씩 지켜가면서 유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경주 남산 자락에 청관사지가 있어요. 지는 터라는 뜻이에요. 절은 이미 없어졌어요. 건물이 다 무너졌거든요. 남은 건 석탑 하나와 돌로 된 터뿐이에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에요.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데 비하면 소박해요. 근데 그 자리에 서면 이런 게 느껴진대요. 이 자리가 한때는 한 여인의 집이었고, 그 여인이 한 청년과 검은고를 타며 밤을 보낸 자리였고, 그 청년이 여기서 자기 말을 칼로 베었던 자리였고, 그리고 그 청년이 영웅이 된 뒤 돌아와 절을 세운 자리였다는 것. 20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그 이야기가 이 돌 틈에 남아있다는 것. 청관녀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건 고려시대부터였어요. 이인노라는 학자가 쓴 파한집에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1220년경 책입니다. 이인노가 경주에 들렀다가 청관사의 유래를 듣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김유신이 소년 시절 기녀 청관녀를 사랑했으나 어머니의 꾸짖음을 듣고 다시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러나 하루는 취해서 돌아오다가 말이 습관처럼 그 집 앞에 이르렀고 유신이 말을 베어 끊어내었다. 뒤에 공이 크게 되어 옛 여인의 집에 절을 세우니 이름이 청관사다. 1000년 뒤에야 한 학자가 경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1000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민간구전으로, 절의 이름으로. 그게 이 이야기가 가진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유신이 옳았을까요? 말을 베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청관녀랑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을까? 영웅이 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양립할 수 없었을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유신은 그 시대에 살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걸 따랐어요. 삼국통일이라는 큰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 개인의 사랑을 끊었어요. 그래서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평생 그날 밤을 잊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포기하는 선택. 유신의 이야기가 2000년을 넘어 지금도 울리는 건 우리 안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신이 청관사 낙성식 날 아무 말 없이 절 앞에 서 있었다고 전해져요. 향이 피어오르고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도 수행원도 뒤로 물렸어요. 혼자 서서 오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대요. 경주 청관사지에 달이 뜨는 밤이 있어요. 그 달을 보고 있으면 가끔 이런 장면이 떠오른대요. 흰 말 한 마리가 어떤 집 앞에 서 있는 장면. 젊은 청년이 말 위에서 내려와 칼을 뽑는 장면. 집 안에서 여자가 달려나오는 장면.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돌아서는 장면. 2000년 전에 그 밤을 기억하는 건 그 땅의 돌들과 달빛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요. 유신이 그 여인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국통일의 영웅이 되어서도 자기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위해 절 하나는 세웠다는 거. 그게 사람인 거예요. 김유신과 청관녀, 삼국사기가 기록하지 않은 그러나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